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수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중에 8,400선을 돌파했던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장 막판까지 이 낙폭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 통해서 시장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의 경우에는 8,300선을 하회하면서 8,22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1,133포인트에서 약 3%가량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일중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눌리는 모습은 나타났는데요. 일중 흐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되면서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안에서 상승했던 종목은 75개에 불과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이런 강한 시세 분출이 이어지면서 신고가를 경신해냈고요. 코스피 역시도 장중에 8,457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낸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8,300선 하회하면서 종가 형성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 그래도 1,170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낙폭을 계속해서 키워가면서 오늘 1,130선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심이 그래도 다소 살아난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 극단적인 수급 쏠림에 의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탄력이 좀 더 붙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포착이 됐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요.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4천억 원 이상 팔아내면서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개인이 4천억 원 이상의 순매수, 기관도 1,800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코스닥 이어서 살펴보시면 역시나 개인이 지수를 견인해줬습니다. 어제도 개인의 순매수가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도 개인만이 순매수를 이어갔던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경우에는 매도로 오늘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테마들에도 주목해봐야 될까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그래도 다소 살아난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반기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위축됐었던 모습인데요. 오늘 이렇게 훈풍을 좀 불러일으켰던 건 D&D 파마텍이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였습니다. 유럽 간악회에서 메시 신약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좀 발표를 했고요. 이 메시 많이는 들어보셨을 텐데 좀 자세하게 모르실 수도 있어서 관련한 내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메시 하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독소 지방이 계속 쌓이면서 염증이라던가 조직에 대한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심하면 간경화나 간암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 치료제에 대한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핵심 허가 평가 지표 3가지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이 3가지 모두 DD01, 그러니까 D&D 파마텍의 이 메시 신약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결과들을 좀 도출해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결과들을 좀 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시의 악화 없는 섬유화 개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간 손상은 없는 상태에서 이 섬유화 계속해서 딱딱해지는 부분을 좀 완화가 됐냐라고 살펴보니까 이 DD01을 투약했던 환자군의 50% 그러니까 2명 중 1명은 개선이 됐던 모습이고요. 반면에 위약군의 경우에는 15%가량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섬유화가 없는 이 메시 해소
요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악화되지 않지만 간 손상이 개선이 됐냐라는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62%의 가량의 효과를 좀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위약부는 5%에 불과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밖에 간 손상과 섬유화가 같이 개선이 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좀 개선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시장이 지금 이 D&D 파마텍의 임상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빅파마들 역시 메쉬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라이릴리라던가 노보노디스크 역시도 비만 치료제를 성공하고 나서 대사 질환, 그러니까 메쉬에 대해서 좀 주목도를 옮겨간 모습이고요. 특히나 승인된 치료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D&D 파마텍의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들도 강한 흐름 가져갔는데요. 오늘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D&D 파마텍이 장중에 상한가 도달하면서 종가까지 상한가 유지해낸 모습이고요.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도 19% 강한 흐름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이 현상 이후에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대 강세로 종가 형성했고요. 올릭스가 7%대 강세, 알테오잔 역시 5.7%대 상승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비만 치료 오늘 D&D 파마텍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봤고요.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태양광 하면 최근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원으로 기대감을 모아갔었는데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태양광이 미국 에너지 안보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라는 증권사들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하면 태양광 패널에 있어서 탈중국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SBSP라고 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플레임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 태양광 에너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주에서 태양광 전기를 생성하고 이 부분을 다시 지구로 전달하는 기술을 중국 측에서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주 산업 또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경쟁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양광 공급망을 또 재편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증권 측에서는 OCI 홀딩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폴리시킬리콘의 경우에는 장기 공급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으면서 55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또 ESS라던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태양광 주가에 좀 녹아들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종목들 일부 종목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OCI 홀딩스가 7%대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코미코의 경우에는 5%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2% 조정받았던 모습이고요. 하나솔루션은 4.7%대 약세,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5% 넘게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가 오늘 출시하며 시장을 주도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증시에서 처음으로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며 투심이 집중됐습니다. ETF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등록 시스템에는 접속자가 급증하며 접속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고 상장 첫 거래일부터 ETF에는 2조 원이 넘는 거래량이 몰렸습니다. 또한 간밤에는 글로벌 메모리 3위 기업인 마이크로논 테크놀리지가 20% 가까이 급등하며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먼저 돌파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개장 후 급등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 12위로 뛰어오르게 됐고 이와 동시에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 아시아 기업 중에선 세 번째로 1조 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반도체 투톱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68% 오르면서 30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엔 상승폭이 좀 더 큰 모습이었는데요. 장막판에 상승폭이 일부 조정되면서 30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235만 7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다만 약간은 상승폭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31% 오르면서 224만 3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이 임금과 성과급 협상 문제를 넘어 형사 고소 및 경찰 강제 수사 등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 측에 따르면 오늘 인천경찰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이 노조 위원장을 영업비밀 자료 유출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박재성 노조위원장이 홍보 관련 부서에서 처리한 세금 계산서 등 내부 자료를 편집해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언론사에 집행된 광고 및 협찬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외비 문건으로 문서의 작성자란에는 박 위원장의 이름이 표기돼 있으며 세금 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사내 시스템의 접속자 명도 박 위원장의 이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노조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박 위원장은 노조단체 대화방에서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노조 위원장 소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내홍이 이어지면서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낙폭이 확대되면서 2.88% 내린 138만 4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파업 이후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약한 모습 이어갑니다. 한미약품이 근육 증가와 근기능 개선을 목표로 개발 중인 혁신 비만 신약의 연구 결과를 내달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은 6월 5일에서 8일까지 열리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신개념 비만 치료제와 차세대 근육 증진 치료제에 대한 8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근육 증진 치료제는 세계 최초의 펩타이드 기반 마이오스타틴 억제 기전의 후보 물질로 마이오스타틴은 근육 성장을 억제하는데 이를 조절하면 체중 감량 과정에서 근육 감소는 줄이고 근기능 개선은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육 증진 치료제는 기존 신개념 비만 치료제와는 구별되는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한미약품은 근육 강화 기반 비만 치료 영역에서 두 측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는 우수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했지만 감량 체중의 약 20%에서 40%가 제지방 감소와 연관된다는 점이 지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인영 한미약품 미래성장 부문장은 국내 제2호 바이오 기업 중 독자 개발 비만 신약 상용화 시점이 제일 앞선 것은 물론 오랜 기간 쌓아온 독보적 R&D 역량을 토대로 미래 비만 신약을 창출해가고 있다며 체지방은 효과적으로 감량하면서도 오히려 근육은 강화하는 건강한 체중 감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한미약품의 마감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오늘 내달 연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모습 보이면서 꾸준히 상승 탄력 유지해 나갔습니다. 4.26% 오른 48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수요 확대로 HBM을 포함한 전 세계 D램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은 전분기 대비 80% 증가한 97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이자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260% 급증한 수치이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3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29%를 차지한 2위 SK하이닉스와 격차를 벌였습니다. 이어 미국의 마이크론은 2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전년 동기 대비 시장 점유율이 2배 이상 확대되며 8%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올해 1분기 D램 시장은 전례 없는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했고 분기 중 메모리 가격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며 HBM과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내 LPDDR5 탑재량 확대도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하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답인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이 첫 번째 우리의 인간의 언어를 인공지능의 언어로 한번 번역하는데 그 번역한 결과가 저 Y0인데 GPU가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KV 캐시라고 해요. 일단 우리말을 번역하는 건데 이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KV 캐시 사이즈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그 컨텍스트 사이즈가 킬로바이트인데 곧 100메가 기가 가면은 10의 18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테라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1인당. 엄청난 메모리 용량이 필요한데 현재 트랜스포머는 이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한 답으로 단어 하나씩 쏟아내는 게 저 디코딩이 하는데 단어를 쏟아내는 속도, PPT를 몇 장을 1초에 만들어내는 속도는 메모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기승전 반도체, 기승전 AI였는데요. 미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증시까지 반도체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코스피가 8,400선을 터치하면서 올해 매수 사이드카가 10번째 발동이 됐는데요.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9배나 많기도 했습니다. 이 AI나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종목들만 잘 가다 보니까 반도체로 너무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분위기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펴봐야 할 숫자가 있는데요. 바로 1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기에 마이크론까지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AI 시대에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3.18%, 애프터마켓에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10.48%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었던 도화선은 마이크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론이 간밤에 19%가 넘는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UBS 리포트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이라는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등락을 거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됐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더더욱 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여파가 그대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애프터마켓에서도 빨간 기둥 세우고 있습니다. SK스퀘어도 SK하이닉스가 잘 가다 보니까 덩달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13%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가 파란불 켜내면서 0.87%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5.73% 빨간 기둥 세우고 있는데요. 디램 다음은 이제 MLCC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MLCC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LCC가 본격적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삼성전기 주가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잘 가기는 했지만은 그 뒤를 단단하게 바이오가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천당 제약은 3.31% 밀리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5.47%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D&D 파마텍의 호재 소식 덕분에 바이오 업종 전체에 훈풍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로봇주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깊었습니다. 특히 낙폭이 깊었던 종목도 있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5.31%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단에서는 선별적으로 종목이 움직였고요. 그래도 수급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에코프로 비앱이 2.50%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7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에코프로에 이제 주목을 하셔야겠는데요. 정규장에서 에코프로를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 4거래일 내내 매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에서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이 워낙 강하다 보니 삼성그룹주와 SK그룹주들도 잘 움직였고요. MLCC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률 5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활발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LGCNS가 16.04%, 현대오토에버는 18.65%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현재 지금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으면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깊었고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기와 삼성 SDS를 연동되는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상승을 하면은 삼성 SDS도 동반 강세를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삼성전기가 AI 서버 내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면 삼성 SDS는 그 서버가 잘 구동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커플링 현상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19.12%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재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 치료제는 환자에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 중인 이 치료제는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거래량 붙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바이오가 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위, 3위, 5위에 바이오 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스바이오메드가 11.45%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에이프릴바이오도 13.10%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D&D 파마텍이 반도체 다음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유럽 간 학회에서 대박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방 감염과 간 섬유화가 동시에 치료하기가 어려운데 D&D 파마텍이 이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치료를 해낸 비율이 무려 37.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고요.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오늘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엠노가 최근에 AI 에이전틱 솔루션을 발표를 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거래량 붙으면서 13.41%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앞서 살펴보셨던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특징적인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SK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보다 어제에 이어서 상승폭이 더 컸고 지금 보셨다시피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SK하이닉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파트너사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마이크론에 대한 또 UBS 이런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이 3배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어찌됐거나 SK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이 펀더멘털, 그러니까 이 밸류 자체가 아직까지도 멀었다라는 내용들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아침이라든지 점심 때나 저녁 때나 계속 이제 이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혹은 우리가 이제 미래에 나올 2분기, 3분기에 나올 실적의 이 추정치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가격대는 300만 원, 350만 원 아니면 400만 원까지도 지금 목표치를 정할 만큼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이제 밸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염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이번에 사실 이 반도체 시장이 사실 항상 이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 초호황기를 맞고 나면은 항상 뒤따라오는 게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수급이 한참 밀리고 또 조정기가 찾아오는 기간 조정이 찾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 LTA라고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체결이 됐죠. 특히나 이 부분들이 빅테크 기업들, MS,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달아 나오면서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추세를 연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이 모멘텀을 마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주요 고객사랑 3년에서 5년 정도 이 바인딩 조건,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건을 맞춰서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3년, 5년은 거의 고정된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승 추세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당장에 뭐 요거를 팔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저번 주도 계속 이제 가는 종목 더 간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SK 하이닉스도 저는 300만 원까지는 일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오, 목표가를 네. 그렇게 한번 잡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운데 지금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해 주신 것도 좀 투자 포인트로 살펴봐도 될까요? 그렇죠. SK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네. 올라가지 않을까,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300만 원도 도달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아무래도 장기 공급 계약에 따라서 시클리컬 산업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 눌림목에서 그래도 수급 들어오는 거에 항상 집중해야 된다. 항상 이런 시기가 기회가 뭐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네.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도 현대오토에버가 좀 눈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특히나 이제 네.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오늘 이 하락장 속에서도 하락장은 아니죠. 하락장은 아닌데 수급 하락이 쏠림이 사실 그쵸. 소외된 종목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 소외된 종목이 너무 많아서 아마 현대오토에버가 좀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이 AI 산업에서는 두뇌 역할을 하는 네. 부분으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서 가이던스 나오는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통해서 지금 이제 자동화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양산에 대한 부분들 사실 내년 뭐 이번 연도 말 내년 초 내용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현대 오토에버로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제가 계속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게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뒤로 넘어갈수록 이 시스템 토막 SI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LG CNS라든지 포스코 DX 아니면은 삼성 SD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현대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오늘 장에서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같이 나오고 있죠. 아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현대차 그룹 안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 지금 매출도 올해 네. 사상 연간 뭐 4조치 뭐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번에 나온 가이던스가 4조 5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또 찍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지금 증권사에서는 뭐 75만 원, 80만 원 이렇게 지금 목표치가 나오는데 저는 100만 원도 넘어간다. 네.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대고 뭐 이거에 대한 근거로는 과거에 닷컴 버블 시기라든지 이런 시기에 왜 이런 종목들이 가던 종목들이 더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자료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밴드라든지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오토에버는 뭐 길게 보신다면은 목표가 100만 원까지도 한번 잡고 천천히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로봇 모멘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현대 오토에버의 경우에는 100만 원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오늘 종가의 경우에는 19% 급등했는데 현재는 네네.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소폭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같은 장에 수급이 네. 모여간다는 거는 뭐 지금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뭐 사마콘덴서도 그렇고 가는 애들이 더 갑니다. 네.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 오토에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특징 종목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열 관리 관련한 종목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종목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쵸. 오늘 열관리 뭐 액침 냉각에서는 사실 대장격 이루고 있는 삼성공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삼성공조는 네. 삼성그룹주는 아닙니다. 뭐 그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삼성공조는 사실 뭐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시총 올라가고 급등 나오고 메모리 부족 이런 내용들 나오다 보니까 어찌됐거나 가동률은 이미 90%를 넘었습니다. 즉
이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가득 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뭐 멀티플 확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는, 아니면은 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마이크론 뭐 주가 이제 예상 주가치가 뭐 3배가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삼성 공조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사실 이 부분이 어제부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일단 대장격인 삼성 공조가 먼저 상한가에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뒤를 따라서 뭐 KN솔이라든지 GST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씩 수급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 공조를 일단 특징주로 일단 보시고 네. 그다음에 뭐 관심은 그 뒤에 나오는 종목들 있죠. 아직까지 못 올랐던 후속주 종목들, 그런 애들로 좀 가져가시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뒷부분에 사실 살짝 네. 언급드렸지만 후속주를 또 준비해 그쵸. 주셨군요. 뭐 이 종목 보자라고 하면은 좀 이런 액침 냉각과 관련된 종목들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공조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 이 또 지금 시장이 사실 워낙에 많이 올랐고 저 PBR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세가 나오는데 네. 이 기업은 아직도 저 PBR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PBR 자체가 0.4배. 그죠. 아무래도 네. 많이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기업이 시총에 맞먹는, 시총이 지금 한 1,000억 되나요? 1,200억 정도 되는데 1,261억 정도 나오는데 이 기업이 이 현금성 자산만 해도 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부상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주가 재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평가 PBR, 저 PBR 종목으로 한 차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지 않나, 추가적으로는.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엔비디아 발 아니면 뭐 이런 마이크론 발 뭐 이런 낙수 효과 받는 종목 찾고 있다. 그러면은 액침 네. 냉각 관련된 뭐 냉각 종목들, 공조 종목들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삼성공조로 한번 특징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액침냉각 관련주들도 특징적으로 잡아주셨고요. 삼성공조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는데 후속주들에서 또 기회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습니다. 이 후속주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종목들 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내일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키워드 첫 번째는요. 국민연금입니다. 내일 국민연금이 5년간 기금 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자산 배분안을 확정하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수급 축인 만큼 관련한 내용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4월 PCE 확인되고 있습니다. PCE 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고유가가 지속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데 PCE 통해서 어떤 부분들 확인해 볼 수 있을지 파트너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국민연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국내 수급의 중요한 축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보시는 분들 아마 다들 국민연금에 조금씩은 다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 앵커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금으로.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이제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관심을 우리가 그래도 가져야 됩니다. 예, 네. 우리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더 중요한 거는 이 국내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가야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1분기에도 원래는 이제 15% 비중의 이 한계치에 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유예를 시켰죠. 그러면서 이제 자산 증식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뭐 자산이 1,700조, 1,800조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중 자체가 뭐 25%가 넘어가는 지금 흐름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내일 이제 뭐 나온다고 하죠. 자산 네. 분배안에 대한 부분들 안건 회의로 인해서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 뭐 오늘까지 오후까지 해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은
뭐 5년 내에 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나갈 예정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선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네. 시장을 좀 암울하게 흘러가게끔 놔두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으로 좀 빠졌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일단은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확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만약에라도 조금이라도 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좀 시장이 또 지수가 실망할 수도 그쵸, 있죠. 흔들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셔야 내일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오르거나 빠지게 되면 이유를 아셔야 결국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내일장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들 나오다 보면은 또 변동성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포인트로 짚어주셨고요. 내일 발표되는 내용 잘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미국 4월 PC입니다. PC 지표도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부터 이제 이 내용들 지표 발표하는 거를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고 급하게 올라온 만큼 뭐 이격도라든지 괴리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유가라든지 금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표 발표들 특히나 이제 금리와 연계성이 깊은 이런 지표 발표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한 차례 출렁일 수 있다. 그리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연준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3에서 6개월 안에는 시장이 한번 흔들린다라는 내용이 늘 나오죠. 지금 같은 시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PC 발표라도 좀 잘 나와야 우리가 좀 이 흐름 안에서 하락세가 좀 멈춰갈 수 있는 그런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것마저도 잘 안 나오면 또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부터 이 PC 발표 전까지는 좀 조심하자. 네. 아니면은 익절할 수 있는 건 빠르게 좀 익절하면서 가져가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혹은 이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PC 발표하고 목요일 금요일 기점으로 또 네.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또 가져가면 좋겠다,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마침 또 시장이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이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로 흘러가는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를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이 나오고 악재도 어찌됐거나 소멸이 돼야 결국 네. 시장이 반등할 만한 재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PC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것 외에도 6월 달에는 또 지표 발표에 대한 부분들 뭐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조심해야 될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치 싸움에 괜히 뭐 이걸로 수혜를 본다 저걸로 수혜를 본다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지켜보시다가 추후에 네. 눌림목에 한번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8일 예정되어 있는 PC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좀 뭐 외국인들도 매도세로 돌아선다던가 시장 자체도 고점 대비해서는 좀 눌리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이번 주에도 주목해 볼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나는 혼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전략들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는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강기성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송 끝난 이후에 8시에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 알려주실 테니까요. 저희 방송 외에도 8시에 진행되는 파트너님의 공개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도 담아봐야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성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서 오늘장 특징적인 부분들 같이 한번 짚어봤고 투자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내일장에 그래서 어떤 종목을 또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 액침 냉각과 관련된 부분 어찌됐거나 지금 바로 우리가 재료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에서 GST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물통 안에다가 그냥 아예 이 반도체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네.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을 완료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보시면은 그 글로벌 테크 박람회라고 여기서도 이미 이제 작업 부하량에 맞춰서 이 온도를 제공하는 그런 독보적인 운영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하면서 이미 이제 레퍼런스를 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로 인해서 바로 이제 수주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승 추세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도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전부 다 설비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낸드도 보시면은 9,000단, 900단, 1,000단 뭐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를 한 번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좀 획기적인 액침 냉각과 관련된 냉각에 대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일단 GST의 기술력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 냉각 시스템 테마 안에서 사실 아까 뭐 삼성공조, 네. 뭐 K엔솔 뭐 이런 애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테마 안에서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수익성 평가에서는 거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이 기초 체력이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기업이 지금 사실 차트 잠시 보시면은 65,500원대 사실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예,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미 기초 체력이 되고 그에 따른 실적이라든지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부터는 저는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7만 원, 8만 원 넘어서 10만 원까지도 제가 뭐 네. 이전에 기판 관련된 부분들도 고점을 넘어서 간다. 그래서 뭐 15만 원, 20만 원 봐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GST 쪽에서 혹은 삼성공조 쪽에서 고점 넘어가는 흐름들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으니까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를 뭐 7만 5천 원, 8만 원 잡고 좀 길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관심주는 GST 살펴봤습니다. 7만 원, 8만 원에 이어서 10만 원까지도 좀 내다볼 수 있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심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실까요? 네, 두 번째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리고 네. 또 저궤도 위성 이 스타링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얘기가 나오다 들어가다 하는데 사실 스타링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매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스타링크 연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좀 엮여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도 좀 설명을 많이 드렸던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는 사실 제가 이제 애프터마켓 나와서 사실 공략도 하고 네. 또 추가 진입 자리도 말씀드리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다시 자리에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업 자체가 이 해상용 위성 안테나 뭐 이쪽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 비스타링크 즉 이 글로벌 연합 안에서는 독점적 파트너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원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네. 이 스타링크는 사실 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만드는 위성이라든지 발사체부터 해서 모든 통신 장비들을 이제 이 스타링크 계열사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스타링크 이 글로벌 연합이 결국에는 이 부분을 가져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텔리안테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위성 안테나와 관련된 부분을 전폭적으로 전담을 해서 네. 공급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냥 바로바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인텔리안테크가 지금도 주가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뒤에서 받쳐주는 실적이 짱짱하다 보니까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6월 달에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결국에 뭐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주파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안테나 위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이 수요가 필요할 것이다, 공급이 네. 많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입장에서 또 반사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만 잠시 보여드리면은 제가 이제 뭐 12만 원 그리고 10만 원대부터 해서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호재가 되면서 부각이 된다면은 현재 이제 고점이 18만 2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20만 원까지도 한번 두고 보면 좋지 않겠나, 오. 그런 입장에서 인텔리안테크를 오늘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20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라고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6월에 미국에서 주파수 본 경매가 진행이 되고 또 스타링크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을 받다 보니까 비스타링크 단에서도 종목들 시세 받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또 파트너님께서 애프터마켓에서 가져와 주셨던 종목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기판 관련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들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갔는데 추가적인 전략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코리아 서킷니, HPSP, 뭐 한국 첨단 소재도 사실 이 마켓 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이제 좋은 종목들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밴드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가지고 오늘 또 오후 8시에 또 진행할 예정이죠. 여기 네. 또 들어오시면은 나머지 종목들 제가 바쁘더라도 이 종목들 추가 대응 전략, 이 종목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가자,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나머지 추가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기판주들의 흐름이 참 좋았는데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졌고요. 파트너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추가적인 전략 주신다고 하니까 이어지는 8시 방송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히든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힌트들 주실까요? 네, 히든 종목은 제가 또 테마를 좀 선점해서 가는 걸 많이 선호합니다. 지금 많이 소외가 된 그런 테마거든요. 바로 태양광 테마에서 네.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은 뭐 미국에서도 이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AMPC라는 보조금,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또 신규로 건설했던, 미국에 신규로 건설했던 공장에 대한 양산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만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이전 수치의 2배 정도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동남아 쪽 중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한번 우회하는 그런 또 루트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마저도 수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통제 강화가 되면서 아마 낙수 효과를 더 받아갈 수 있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8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다소 소외가 되어 있는, 그래서 오히려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태양광 종목, 히든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고요.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강기성 파트너님의 8시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시 이런 링크들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만 입장하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외에 문자 통해서도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8시에 강기성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들 자세한 전략들 제시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4시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